중국에 전기차도 줄 폐업한다. 이런 아수라장 처음이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아니 뭐 중국은 좋다면서요. 계속해서 잘 나간다면서요. 그런데 중국 전기차 상황이 진짜 어렵다가 나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중국 전기차 업체 수 현황입니다. 2024년에 77개예요. 일단 2023년 80개보다 3개가 줄었어요. 지금까지 2020년부터 전기차 업체 수가 계속 늘기만 했습니다. 2020년 58개에서 2021년 60개, 2022년 65개, 그리고 2023년에 80개였거든요. 그런데 3개가 일단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을 보니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느냐? 2020년엔 창업이 많았습니다. 21개가 창업을 했고 8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은 반대예요. 폐업이 16개고요. 창업은 13개예요. 쉽게 말하면 전기차 업체가 줄줄이 폐업한다. 줄폐업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진짜 걱정하는 게 중국의 가장 첨단이라고 하는 전기차에서 줄폐업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경제가 어려운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말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중에 지웨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웨. 2021년에 완성차 업체 지리하고 합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대항마라고 했거든요. 이거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파산 직전에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업체 중에 네타라고 있습니다. 네타. 마찬가지 작년 말에 대규모 해고, 대리점 폐쇄, 지금은요 파산과 매각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지금 중국 시장에서는요 전기차 업체 안에도 헝다가 있다 이거예요. 헝다. 건설업체 헝다가 망한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지금 전기차 업체에서 제2의 헝다 사태가 초래할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기본적으로 여러분 과잉 생산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산량이 많고 실제 소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생산량이 137만 대였고 판매가 111만 대였어요. 그러다가 2021년, 2022년, 2023년에는 좀 균형을 맞춰갔습니다. 균형을. 그러다가 2024년에는요. 생산량은 1289만 대인데 판매량은 1158만 대. 쉽게 말하면 시장이 성숙시장에 들은 것은 아니냐. 더 이상 포화 상태라서 성장할 수가 없는 상태는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도 지금 중국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2의 헝다 사태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중국 전기차 업체가 77개라고 하잖아요. 77개. 77개 중에 여러분 이익을 내는 회사가 3개밖에 안 된다고. 3개. 3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비아드, BYD라는 비아드가 있고요. 리오토가 있습니다. 리오토. 게다가 세레스. 이렇게 3개를 제외하면요. 지금 중국의 전기차 업체는 대부분 적자라고 해요. 지금은요 정부의 보조금 때문에 그나마 버텨서 간다고 하지만 이거 시간 문제다. 제2의 헝다 사태가 터지는 것 이것도 시간 문제다. 부채가 쌓이다 보면 결국은 터진다. 결국 말입니다. 비아디나 리오토나 세레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할인을 하는 치킨 게임을 해도 성장할 수 있지만 이 규모의 경제가 되니까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되니까 이게 이익을 낼 수 있지만 다른 전기차 업체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비아디 같은 경우는요. 가격을 최대 현재 34%를 깎아줍니다. 34%. 그런데 체리나 상하이 자동차는 47%를 깎아줍니다.
이렇게 치킨 게임이 계속된다는 것은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거거든요.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것은 결국은요 시간이 지나면 펑펑펑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에게 큰 소리를 뻥뻥 치지만 사실 내수를 들여다보면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사실 중국이 디플레이션의 고통에 빠져 있다. 지금 재고가 제조업체마다 가득가득하다. 예, 창고마다 가득가득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32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소매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0.1%를 계속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 제조업체는요. 도매업체가 안 가져가니까 제조업체 창고마다 거덕거덕 쌓이는 거고요. 그러다가 할인 판매를 해서 도매업체에 넘기는데 도매업체는 이게 소매업체로 넘겨야 되잖아요. 근데 소매가 안 되니까 안 넘겨요. 결국 도매업체도 창고마다 재고가 가득가득입니다. 심지어 소매업체도 창고마다 재고가 가득가득이에요.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상황 도매도 그렇고요. 소매도 그렇고요.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전기자동차도 똑같은 상황 지금 맞고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시장 자체가 펑 하고 무너진다는 이야기 저는 틀리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유튜버나 많은 개인 방송에서 중국의 실상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프로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베이징도 빈상가 천지, 상하이도 빈상가 천지, 광저우도 빈상가 천지. 쉽게 말하면 시장경제 중에 바닥경제가 무너졌다는 소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전기차 업체들까지 무너진다고 하니까 이게 바닥경제뿐만 아니라 이게 고가 소비경제까지도 무너진다 이런 뜻이 되나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중국은요. 한 번쯤 부채 폭발의 위기도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중국에 대한 투자 진짜 조심하시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오늘도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해 드립니다.